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부의 미래를 통해 기업은 100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정부는 25마일, 학교는 10마일, 그리고 정치는 5마일에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부의 미래를 보다 발빠르게 상상하며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의 흐름을 예측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세계의 화폐 전쟁은 패권을 쥐고 있던 달러와 이에 도전한 위안, 그리고 유로와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화폐 전쟁의 구도를 뒤흔든 새로운 화폐의 등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발 화폐 전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 최고 수준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보존, 생활 속 사용으로 가치 변동성의 문제를 해결한 골든블로코 김동성 대표. 1988년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그의 도전은 국내 최초. 인터넷 교육, 이러닝 서비스와 ARS 영어 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데이터 서비스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된 김동성 대표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는 생활에 통용되는 이중화 코인 개발로 연결되며 신뢰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4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보편적 암호화폐의 문제점이었던 속도를 끌어올리고 가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용 환경을 조성하며 암호화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골든블로코. 미래 화폐를 향한 30년 열정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공유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김동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본다. 골든블로코의 김동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골든블로코의 김동성 대표입니다. 자, 요즘 4차 산업혁명 하면 그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고 우리가 또 블록체인과 연관돼서 암호화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논란일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골든블로코 블록체인 업체 중에 또 4세대 블록체인 업체라고 합니다. 우리 좀 쉽게 블록체인이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또 왜 거기 앞에 4세대를 붙이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블록체인이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분산 장부를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개인이 거래한다면은 은행에서만 장부를 가지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블록체인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분산해서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분산 장부라고 하는데 그 장부 하나하나가 이렇게 블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연결됐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자, 블록체인은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옛날에 중앙 집중화해서 은행이 혼자 다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는 모든 거래하는 은행 고객들이 각 개인의 PC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스로 중앙 집중 어떤 서버 없이 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4세대라고 붙인 건 또 뭡니까? 4세대라고 붙인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접목된 그러한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1세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고 그것을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를 접목했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합쳐서 1세대라고 이렇게 1세대 플랫폼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1세대 블록체인 암호화폐다. 예, 그렇습니다. 암호화폐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2009년이니까.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아직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한 것이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결제를 수단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다가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계약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3세대는
이 1세대, 2세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업계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3세대는 그 이후에 화폐라고 하면은 실생활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오스라든가 넴 또는 퀀텀,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계속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것이죠. 그런 것들을 3세대라고 하는데 아직도 3세대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도 아직은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폐가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트랜잭션이거든요. 속도와 처리, 수량, 횟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화폐가 돈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등락이 심합니다. 네. 하루에도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그러니까 속도와 등락을 극복한 그러한 것을 4세대 코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기술적으로서 어려운데 그 등락폭을 4세대 어쨌든 그 암호화폐는 등락폭이 굉장히 아주 이게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겁니까?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중화 코인을 사용해서 원 마스터 코인이라고 하는데 마스터 코인은 가격이 등락이 있게끔 국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브랜치 코인이라는 것은 가격 고정형 코인으로서 거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둘이를 서로 보정을 해서 등락을 보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그 코인을 그래서 만드신 겁니까?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 중이다? 네. 이름은 붙이셨나요? 네, 이름은 GMB라고 붙였습니다. GMB? 네, 그 뭐의 약자입니까? 골드 마스터 앤 브랜치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스터 코인이고 하나는 브랜치 코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 코인은 거래가 돼서 등락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브랜치 코인은 고정 불변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화폐긴 화폐인데 하나는 등락이 있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화폐는 사실상 등락이 있으면은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백 년 내려온 과정에 화폐가 매일 변하는 그런 화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탄생하고서부터 전 이 부분을 어쩌면은 본질적인 기능이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화폐가 먼저 만들어지면은 사용되어지고 나서 그 가치가 나중에 평가되어야 되는데 사용도 되어지기 전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기적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투기적 수단으로도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거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암호화폐는 투기다.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가격 등락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는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지금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이 부분을 바로잡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미래화폐지만 제대로 미래에 제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현행화폐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달러와 그리고 각국의 환경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각국의 화폐 이 시스템을 연구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마스터와 브랜치 이중화 코인을 그 이중화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까? 시장이 없습니다.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 지금 세계 최초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 먼저 내놓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몰래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우리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거의 이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되는 것들이 다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화폐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행 화폐 제도 하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되어지려면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변화를 상상하는 김동성 대표님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성 대표님, 지금 4세대 블록체인의 이제 선두주자로 나오기까지 좀 인생 역정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듣기로, 우리 좀 사실 그 직장을 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나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공직이라는 것이 좀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좀 많다고나 할까요? 뭔가 변화하는 시대에 좀 더 앞서 봐야 되겠다. 너무 단조롭다. 공직 사회가 뭐 국가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 기본 개념이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좀 더 사업적인 차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차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만두고 기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97년입니까? 아닙니다. 93년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15년 차 이제 공직 생활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이제 막 인터넷이 이제 막 일반에게 알려질 때죠. 93년. 그렇습니다. 90년도에 제가 알기로 90년도쯤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얘기가 돌 때고 말씀하신 것처럼 93년도 정도에 인터넷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시작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하시다. 근데 여기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97년에는 고용노동부에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또 제안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와 또 어떤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배움에 대해서 국민들 배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다는데 90년대, 91년도 정도에 이제 서점에 가끔 갑니다, 제가.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나.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사서 봤을 때 인터넷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 생활이 자꾸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이것은 현실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에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술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 기술사가 있거든요. 기술사 분들만 해도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그 인터넷과 컴퓨터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한 10명에서 한 석 달 정도 일을 했어야 될 것이 인터넷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한 10명 정도가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나는 이러한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세상을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엘빈 토플러의 책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미래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너무나 폭넓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상당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거래 분산 기술, 지금 이제 중앙 집중화 시대는 가고 거래 분산 기술로서의 그거는 유용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사기다라는 일부 이제 일부 정권 인사들의 시각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일본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인 중에 우리 유시민 씨가 한번 암호화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나와갖고 굉장히 그 화려한 언변으로 암호화폐는 네덜란드 튤립 사기 열풍을 예로 들면서 똑같은 사기극이 다시 현대판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참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비단 암호화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냥 그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분산장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블록체인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멋진 발명품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보다 더 세상을 바꿀 발명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 외에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꿔놓을 그러한 분야는 우리 인류 전반입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이 재구실을 하려면은 암호화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도 그 TV를 봤습니다. 그 토론을 봤는데 그 훌륭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거든요. 아직도 그 당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토론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은 많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관여하는 분들이 업계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10년을 후퇴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제가 좀 쉽게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같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예, 그렇기도 하고요. 꽃이 피는 나무가 있다면은 나무와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그 일각에서는 분리설을 제기하는 이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가설 절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학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블록체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이거든요. 전 세계 전 분야의 인류를 위해서 어떤 공유 경제를 실천할 수 있다랄까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실패하니까 그것을 자본주의를 좀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사회주의가 탄생했고 그것이 그 이후에 더 공산주의가 탄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다는 분리설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 거꾸로라고요. 거꾸로입니다. 분리설을 얘기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말과 사람이 밀고 끌고 간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자동차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 원 없이 자동차를 만들겠다 하는 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조금의 일리가 있는 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건 허가된 사람만 그 블록체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본인들의 하기 좋은 어떤 변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 집중화된 부분을 블록체인화해서 분산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형태만 변형됐다 뿐이지 중앙 집중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으로 나오려면 어차피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공의 영역으로 나오면 몇몇 그렇습니다. 밀실 집단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공공 퍼블릭에서는 예,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오히려 사용되어져야 발행량이 됩니다. 끝나면은 오히려 그 가치가 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뭐 있습니다. 워낙 또 다른 코인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예. 참 화폐 역사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확정 편향적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것 아니면은 그렇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특히 대중의 인기 있을 때는 네. 상당히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대중 앞에 나설 때 그거는 이 날카로운 칼보다 더 위험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제가 100%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확정 단언하면서 확정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될 자세와 태도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 2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형님이 생각나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지식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식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참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부분에 첨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위험스러운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 청년 실업, 왜 청년 실업 걱정합니까? 블록체인화, 블록체인 ICO를 또 밸리를 만들든지 해서 블록체인 타운을 만들든지 해서 스위스나 뭐 싱가포르나 심지어 필리핀도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처럼 이렇게 이 기술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 일할 자리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부분에 의견을 독단적인 잘못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 하나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 잘못은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말하면 확신범이 될 수가 그렇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지금 아까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또 막아놔갖고 네. ICO 네. 지금 막아놨고 지금 수많은 우리 수백 개 우리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전부 외국으로 다 본사를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이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정말 이 블록체인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의용 교수라든가 또는 인기 영합에 편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언이 많은 그 정부의 의견을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블록체인 협회가 지금 무수하게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90년대 벤처 캐피탈, 벤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벤처 기업인들이 지금 거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걸어온 길이란 산정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90년대부터 발전되어 온 이 인터넷보다 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블록체인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의견을 내서 정부의 방향을 참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4세대 블록체인. 네, 맞습니다. 뭐가 장점이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4세대 블록체인은 실생활의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잭션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또한 거듭 말씀드렸지만 등락폭을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골든 블루코에서 개발하는 4세대 블록체인 GMB 코인은 그 두 가지 기술적 문제와 사용 환경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화폐를 만드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돼도 화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거래소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지금 암호화폐의 실정, 그것을 거래소 밖에서 입증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암호화폐의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골든블루코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씨 실생활 하니까 사실 제가 여기 한번 오신 중에 이제 일본 암호화폐 관련 업체 대표도 한번 모셨었는데 저희 이 방 프로그램에 그 일본에서는 무슨 어디 항공사하고 여행사하고 저희에서 그거를 코인을 실제로 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일부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블록체인은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이 화폐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굉장히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IT 환경을 만들어서 그럴 수밖에 놀랐습니다. 없는 것이 일본의 경제가 사실은 지금 뒷돈을 가지고 앞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식의 경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베녹스의 헬리콥터 그렇습니다. 돈 엔화 뿌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로도 경제를 해결 못하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국채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전부 국채를 다 사들인다면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고육지책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지금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어느 연구 발표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2016년도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처가 한 30만 군데도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3년 만기 이 암호화폐 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3%의 이자를 주고 3년 뒤에 200 BTC 그러니까 200 비트코인을 아니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채권을 발행했다고? 그렇습니다. 언제요? 예. 최근에? 2017년도에 발행을 그래요? 해서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친다면은 1비트코인에 한 414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산출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3년 후에 200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죠. 야, 그 암호화폐를 개념을 창안하고 만든 사람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더 관심을 가진. 일본은 2020년도에 올림픽에 지폐와 동전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하도록 지금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폐를 없앤다고? 네, 지폐와 동전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자주 우리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 조폐공사는 이제 돈을 안 찍겠다는 겁니까?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조폐공사가 지금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그 화폐 전문가들이 의하면은 종이 지폐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다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 유 작가님이 신랄하게 사기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오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죠. 화폐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해서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훌륭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구시대의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비트코인만 바라보면 또 그런 식으로 단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역사가 얘기해주는 그런 미래화폐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누가 나 혼자서 부정을 한다고 해서 이 미래화폐 시대가 오지 않는 건 아니죠. 자,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제 규제 협박했다 그러는데 이 블록체인 토크의 이제 암호화폐 문제 이것은 좀 첫 단추를 제가 보면 이제 어설프게 깼는데 이거 빨리 좀 제대로 길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행히 지금 그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가 특별자치구잖아요. 제주도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티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라고 제가 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그 골든 블렁커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 비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골든 블루코에서 가지는 비전은 꿈은 크게 끓였다고 전 세계가 우리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기술과 그리고 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아유, 오늘 대표님.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상상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란 얘기인데요. 변화를 상상하는 김동성 대표님의 열정이 인류 화폐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문의를 아로새길지 기대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